오늘은 박세니 저자님의 멘탈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 책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마인드 세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책 꼭 추천드립니다. 잘 될 놈, 안 될 놈 따위는 없다. 지금까지 성별, 나이, 직업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을 교육하면서 어린 나이부터 성공의 싹이 보이는 이도 만났고, 최면 저주에 깊이 물들어 마음의 상처를 안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도 만났다. 나의 강의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최면 저주를 적게 받거나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의지가 강한데, 슬프게도 후자의 경우 해도 안 될 것이라는 믿음이 강하게 뿌리내려 자신도 신뢰하지 못하고 기회조차 잡으려 하지 않는다. 또 끝까지 열성적으로 수업을 듣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성공의 싹을 가진 사람들이다. 너무 안타깝지만 빈익빈 부익부가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뛰어난 사람들은 더욱 뛰어난 존재가 되기 위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발전하는 것에만 온 정신을 집중한다. 그렇다고 아직 슬퍼하기는 이르다. 최면 저주로 자존감 이 바닥이더라도 기회만 잡으면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잘 될 놈은 더 잘 되고 안 될 놈도 잘 될 수 있다. 아니, 애초에 안 될 놈은 없다.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능력은 차이가 크지 않다. 비슷한 능력을 가졌지만 어릴 적부터 어떤 뜻을 품고 그 목표를 매 순간 잊지 않으며 강력하게 자기 최면을 걸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자기 멘탈을 키우고 확신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할 따름이다. 만일 이것이 어려웠다면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이끌어줄 사람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뿐이다.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과 꿈을 이룬 사람들의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불가능하다. 하는 것은 어렵다. 못한 것이 다 등의 부정적 암시를 숱하게 들으며 최면 당함으로써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그 늪을 어떻게든 벗어나 자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 노력했느냐의 차이다. 인간은 부정적 암시를 반복적으로 듣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을 스스로 깨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늘 제자들에게 스승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중요성을 모르는 이상 스스로 스승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인간의 두뇌와 정신을 먼저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꽤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나조차도 어릴 적 부정적 암시, 최면 저주를 들었고 그대로 내면화한 피해자였다. 내성적인 편이어서 성공한 사람 아니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무엇을 묻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대신 나는 누구에게 묻기보다 많은 책을 봤다. 책은 내 삶의 스승과 같은 영향을 미쳤다. 독서를 통해 몸이 떨리는 듯한 전율과 충격 속에서 깨달음을 여러 번 경험했고,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 황홀감과 쾌감이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졌으며 철저하게 내면화된 이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생활에 적용시켰다. 이렇게 나는 내면의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되면서 외부 조건까지 많이 바뀌었다. 나는 교육의 힘을 믿는다. 단, 내가 말하는 교육은 최면 상태의 존재를 인정하고 최면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내가 하는 교육은 사람들을 최면 상태에 집중시켜 그 상태에서 제대로 된 진리를 전수하는 것이 기의 교육 분야에서 남다른 효과를 증명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다면 잘 될 사람은 더 잘 되고 안 될 사람도 잘 된다. 중얼거림도 허투루 하면 안 된다. 긍정적 자기 암시는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인간은 언제나 무엇인가 말하거나 중얼거린다. 자신도 모르게 하는 이런 중얼거림을 자기 암시라고 한다면 이 행위를 의미 있는 것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미 없거나 자기 파괴적으로 잘을 하는 사람도 있다. 대개 성공한 사람은 전자에 해당하고 실패한 사람은 후자에 해당한다.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혼잣말, 다른 말로 자기 암시를 하는지 점검해보자.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려워, 짜증나, 미치겠네 등을 내뱉으며 자기 멘탈을 무너뜨리지는 않았는가? 비정상이라는 뜻이다. 누구나 의미 있고 삶에 도움되는 긍정적 자기 암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원하지 않은 상황과 마주했을 때 부정적 자기 암시로 채우기 마련이다. 그리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주변 사람들도 특별한 사람만 부자가 되는 거야. 돈 벌기가 쉬운 줄 아냐? 우리 같은 사람은 절대로 안 돼. 처럼 부정적 언어를 남발한다. 이는 무의식 속에도 강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습관처럼 굳게 형성되어야만 한다. 지금부터 자기와 있어 꼭 알아둬야 할 사람을 소개한다. 프랑스의 트로아에서 태어난 에밀쿠에는 약사다. 에밀쿠에의 가장 특이한 점은 모든 시술의 시작과 끝에 자기 암시호법의 절대 원칙을 환자에게 각인시켰다는 부분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상상과 의지가 충돌하면 반드시 상상이 승리한다. 둘째, 자신과 주변을 다스리는 모든 힘의 원천은 자기 내부에 있다. 셋째, 날마다 자신이 좋아지고 발전하고 있음을 소리내어 되뇌어라. 에밀쿠에의 절대 원칙 활용법. 위에 에밀쿠에가 강조한 절대 원칙을 적극 활용하면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다. 그가 생전에 한 이야기에 더해 마지막에는 나의 견해를 곁들여 그 방법을 제안한다.
제 자기 암시하는 도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도구는 환상적이고 무한한 힘을 지니고 있다. 이 힘은 주어진 환경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낳을 수도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 힘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둘째, 자기 암시의 힘을 의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되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잘못된 자기 암시 상황을 피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좋지 않은 상황을 긍정의 기운으로 대체하여 육체는 물론 부정적인 자기 암시에 자기도 모르게 희생되고 있는 신경질적이고 병약한 정신의 건강을 불러오기도 한다. 셋째, 무의식은 우리 몸 각 부분의 기능을 지배함은 물론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배한다. 이러한 무의식의 작용을 상상이라고 부른다면 받아들이기는 힘들겠지만 상상이 우리의 의지에 반해 우리를 늘 움직이게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상상의 조종을 받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상상을 다루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꼭두각시 노름을 멈출 수 있다. 넷째, 지금까지 자기 암시는 최면술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됐다. 하지만 나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에 미치는 상상력의 영향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 영향은 결코 거부할 수 없다. 다섯째, 언제나 의지와 상상이 부딪히면 항상 상상이 승리한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일이건 원치 않은 일이건 상관없다.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가정하에 잠을 자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누군가의 이름을 생각해내려고 하면 할수록, 웃음을 참으려고 하면 할수록, 장애물을 피하려 하면 할수록 눈은 점점 초롱초롱해지고 그 사람의 이름은 더 모호해지고 웃음은 더욱 터져나오고 장애물은 점점 더 다가온다. 우리가 움직이는 데에는 의지보다 상상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의지를 더하도록 충고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우리는 정상을 더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여섯째, 선과 악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생각은 단단해지고 물질화되어 결국 현실이 된다. 일곱째, 해야 할 일을 늘 쉽다고 생각하라. 마음속으로 필요한 이상의 힘을 쏟지 마라. 어렵다고 생각하면 필요한 것에 10배, 20배의 힘이 들어간다. 이것은 남의 이다. 여덟째,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를 하루에 20번씩 되풀이하다. 이왕 자기 암시를 시작할 것이라면 이미 충분히 검증된 문장으로 하는 것이 좋다. 언급한 에밀쿠의 대표 문구는 이미 많은 사람이 효력을 검증한 문장이니 믿고 시작해도 좋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책이라 공유 드리고 싶은 말들이 많습니다. 후속편으로 준비하겠습니다.